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시모와의 갈등 문제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터진 사건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쉬지 않고 노력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시모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시작된 건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물 섭취에 불편함을 느끼고 목소리의 변화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느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져서 지속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검사는 얼마 뒤 저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며칠 뒤 입원을 바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자 양가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 모두 제가 입원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암이라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뭔가 불편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유,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절제해서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 회복도 빠르고 재발할 가능성도 희박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사도는 무슨 초상 난 것처럼 눈물까지 흘리세요? 그나저나 언제 수술 받을 수 있다던? 하필 제일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갑상선암도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라도 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대충 하면 된다고요? 한서방이 암에 걸렸어도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사돈의 며느리인데 방금 하신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다고 열을 올리세요? 제 주위에도 갑상선암에 걸려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수술하고 지금은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별말도 안 했는데 상당히 예민하게 구네. 그래서 너는 수술 날짜가 언제로 잡힌 거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아야 아이를 돌봐줄 거 아니야. 곧 출산인데 그 전에 회복해야 애를 봐줄 수 있지 않겠어? 의사 선생한테 수술 날짜 좀 서둘러 잡아달라고 말씀 좀 드려봐라. 엄마는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인 몸으로 보이세요? 진이가 출산하면 본인이 아이를 돌보는 거지. 몸도 성취하는 환자한테 왜 애를 봐달라고 하세요? 얘는 집안일만 하는데 애 정도야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지. 진이는 회사 대표잖니.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출산하고 몸만 괜찮아지면 바로 해외 출장 가는 거 모르니? 그런데 갑자기 갑상선 암이라니. 너 일부러 애 봐주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 아니야?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도대체
여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암에 걸리고 싶었겠어요? 어머님한테 위로의 한마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암 환자인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아가씨 아이를 봐줘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며느리로 살아온 지 9년이나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한 말씀 해주신 적 없었어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한 식구로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이쁨 받을 수 없는 며느리고 저 또한 잘하려고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으니 더 이상 찾아뵙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 더는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여보, 나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거든. 어머님 좀 배웅해 드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래도 생각해서 병문안 와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부라리고 있어? 어른한테 말대꾸하고 눈 지켜 세우라고 너희 사돈이 가르치던 암이 뭐 태수라고 감히 시애미 말에 토를 달고 대들어? 이게 다 자식년 잘못 키운 너희 애미 죄다. 암에 걸린 제가 곧 출산하게 될 신우 애를 못 본단 말에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흥분을 하셨고 남편이 병실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더욱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에게 달려들려고 남편을 뿌리치는 시모를 말리기 위해 저희 부모님과 시부가 막아섰는데 그 순간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맞아야 한다면서 갑자기 저희 엄마의 뺨에 손을 올리셨고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엄마도 시모에게 쌓인 게 많으셨는지 양손으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의 상식 이하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참 뒤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행히 좋게 합의 볼 수 있었다며 최대한 좋게 해결 보는데 많이 힘들었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수술대로 올랐고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았다는 말을 듣게 됐지만 몸에 발견되지 않은 전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좀 더 상황을 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며칠 정도 더 입원하면서 회복 기간을 가진 뒤 퇴원을 했는데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퇴원했다며? 그럼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우리 집에 좀 와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거든. 전화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쓸데없이 안 오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보다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 방법이다. 저번에 내 성격 봐서 알잖아? 나도 태어난 너한테 물리적인 행동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와서 얘기하자. 지금 출발하면 1시간 안에 도착하지? 나는 오래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고집 부리지 말거라.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었죠.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싶었지만 병실에서 엄마와 한바탕 하신 이후 시모는 저를 대하실 때 좀 더 과격하게 변하신 것 같았어요.
무시를 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하고 계셨죠. 남편도 그런 시모의 성격이 불편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저한테 이상한 걸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얼굴을 보자고 하시는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자 시댁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왜 부르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테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 놓으셨어요. 상자 안에 있는 물건 좀 열어봐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대화가 좀 빠를 것 같다. 저번에 너 입원했을 때 나랑 했던 얘기 잊지는 않았지? 이건 베넷 저고리잖아요. 설마 어머님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돌봐달라는 건 아니죠? 저 아직 수술 통증도 가라앉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보여주는 거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딸이 출산 이후 몸만 정상으로 회복하면 바로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한다. 임신한 몸으로 이혼까지 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아마 이번 주 내로 출산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일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라. 그때 돼서 정신없이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적응을 해놔야 그때 허리발이 타지 않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번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막 퇴원했고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까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환자한테 애를 봐달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당분간 저희 찾지 마세요. 장모님이랑 엄마가 한바탕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이 사람이 돌봐줄 수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냥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육아를 해야 되겠니? 그래도 애미는 애를 둘이나 키워봤으니 능숙하게 뭐든 잘할 거 아니야. 괜히 시키겠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어머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몸무게도 10kg나 빠져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병원에서도 절대 안정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맨날 집에 처박혀서 누워만 있을 거니? 내 아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놀고 먹고 하겠다는 거야? 얘가 아주 도둑 심보가 하늘을 찌르네. 제가 집에서 쉰다고요? 애들 돌보는 것도 얼마나 벅찬 줄 아세요? 차라리 아가씨 아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던 베이비시터 구하시던 하세요. 그럼 용건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까지도 그때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당분간 어머님과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온 건 또다시 그때처럼 난리 치실까봐 피곤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온 거예요. 새언니, 오셨어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제가 잠이 많아져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오늘부터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혼자 있다가 갑자기 양수라도 터지면 문제잖아요. 제가 일이 바빠서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을 갈 수가 없었는데 이해해 줄 수 있죠? 더군다나 임신한 몸이라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몸은 괜찮아지셨어요? 암이라고 해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태어나신 거 보니까 그래도 몸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조만간 짐 싸서 오신다면서요? 제가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출산하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해외로 나가야 하거든요. 언니가 저 대신 신경 좀 써줄 수 있죠? 방에서 신우가 자고 있었는지 문을 열고 나온 신우는 만삭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죠. 신우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신우 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모보다 신우가 저를 더 괴롭혔고 저와 시모의 중간에서 가까워지지 못하게 이간질했던 신우가 과거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신우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신우는 저를 이용하려고 9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착한 모습과 말투로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용히 얘기하는 듯 싶었지만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전부 가식처럼 다가왔죠.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다면 시모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하게 될지 몰라. 일단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상황을 마무리 지은 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남기면서 압박을 가했지만 저와 부모님이 받으셨던 상처가 조금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했던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신우는 예정일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고 한동안 친정집으로 몸을 피해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모자지간 싸우는 소리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는지 아빠가 현관문을 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왜 남의 집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무슨 용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위가 사돈을 막으려 한 걸 보면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려 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돌아가세요. 어떠한 말도 듣고 싶지 않네요. 사돈 어른과 대화할 생각 없으니까 비켜주시죠. 예, 미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요즘 내 연락도 안 받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저번에 나랑 했던 말 기억 안 나는 거야? 내 딸이 출산했는데 오지도 않고 너무 섭섭하다 얘. 언제쯤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니? 얘기를 해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힘들 것 같다고요. 아가씨가 돈도 많이 버는데 도와주실 분 고용하시면 되는데 왜 환자인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모르는 사람 시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너는 우리와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켜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 뭐든지 편해야 좋은 거잖아. 쓸데없는 억지 부리지 마시고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전화할까요? 제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자 시모는 움찔거리더니 그때부터 저를 노려보셨고
분노가 차오르셨는지 주먹을 주시곤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강하게 밀어붙이자 시모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모가 잠깐 왔다 가신 것뿐인데 온 가족이 기가 빨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번에 제가 입원했을 당시 시모가 저희 엄마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시부가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고 시모가 한 번만 더 일을 만든다면 그때는 갈라서겠다고 시모에게 각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날뛰어도 시부의 한마디면 꼬리를 내릴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분이시지만 아버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주신 적은 없으셨죠. 그렇게 시모가 돌아간 뒤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며칠 뒤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와 남편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셔서 남편이 퇴근하고 몇 시간 정도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시모에게 어떤 건장한 남자가 걸어왔고 무언가를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건네받은 서류 봉투를 품 안에 숨긴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어디론가 급하게 사라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저희 부부는 남자를 뒤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이 그 남자를 세워 시모에게 건네준 서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 남자는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급하게 도망을 치려 했지만 운동을 꾸준하게 했던 남편은 그 남자를 다시 붙잡았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며 절대 비밀을 유지해 달라면서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 털어놔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까 그 고객님이 가지고 가신 서류가 뭐냐면요. 유전자 검사 용지랑 입양 서류가 들어있어요. 그분이 말을 잘 안 하셔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떤 남자분과 갓 태어난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을 따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이의 머리카락을 주셔서 그 남자분을 미행한 다음 기회를 엿본 뒤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서 하라는 대로 확인시켜 드렸거든요. 아마 따님분의 아이를 출산하신 것 같은데 저보고 유전자 검사 해달라는 분이 아이의 아빠 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다른 남자의 아이였죠. 그걸 확인하신 고객님께서 따님 몰래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서 국내 말고 해외로 알아봐 달라고 하길래 좀 전에 보내드린 서류가 해외 입양 절차 서류예요. 사인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고객님 따님분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조만간 해외 출장 가신다는 말만 들었는데 그때 입양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럼 전부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가봐도 되죠? 남편과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신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혼했던 신우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저희 부부가 당장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퀵으로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사람에게 주소를 적어 주었고 1시간 내로 도착할 거라면서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던 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시댁으로 발길을 옮겼고 저도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늦은 저녁 시간에 시댁에 방문을 하자 시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는지 집에 없으셨어요. 신우는 아이를 돌보며 힘겨워하고 있었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나랑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 거니? 어차피 이제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졌다. 네, 그러시겠죠. 저희 가족들 몰래 엄청난 일을 꾸미고 계셨으니까요. 저희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도 당연히 충격을 받으셨겠죠. 그래도 엄마 혼자 모든 걸 선택하면 안 되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 연기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뭘 얘기하는 건지 엄마는 전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나도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인연 끊고 살자니까. 어머님, 저희가 아까 길거리에서 어머님이 어떤 남자랑 마주하고 있던 거 보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뭐야? 엄마, 지금 아빠 말고 다른 남자 만난 거야? 설마 바람 피운 건 아니지? 왜 말을 못하는데? 엄마 정말 아빠 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 너희들이 잘못 봤겠지.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내가 그런 정신 나갈 짓을 할 것 같니? 나 피곤하니까 그만 돌아가라. 너희들이 안 가면 내가 방으로 들어가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아까 잠깐만 나갔다 온다더니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거였어? 이 시간에? 시모는 저희 부부가 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계속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시길래 시부가 시모를 멈춰 세운 뒤 화를 내셨죠. 그리고 그 사이 시댁 초인종이 울렸고 킥이 왔다는 말에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퀵 배달 기사분은 김숙 씨 앞으로 온 퀵이라고 제 이름을 호명하길래 직접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뒤에서 저와 남편을 보고 있던 시모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면서 식은땀까지 흘리자 시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렇게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시부는 경악을 했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확인한 신우 또한 손을 떨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어요.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유, 소리 좀 지르지 마요. 내가 다 해명하면 되잖아. 저 아이 조서방 친자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도 속고 있었다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고. 왜 이혼했는지 어느 정도 대충 알겠는데 이 사실을 조서방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친자가 불일치가 나오냐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내가 해외여행 간 사이 나 몰래 입양 보내려 했던 거야? 내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지 않고? 아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네가 나한테 먼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조서방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기로 했던 거였잖아. 그래, 다른 남자 아이야.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 것도 맞지만 나 다른 남자 생겼어.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도 몰래 만나고 있었다고. 어차피 이혼했고 더는 상관없는 사이잖아? 이번에 해외 출장 다녀오고 나서 전부 다 설명하려고 했었다고. 엄마는 어떻게 나 몰래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해외로 입양시킬 작정이었어? 그래서 더는 새언니한테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 그 아이 입양 보낼 생각이었다. 네가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내 눈앞에서 저 아이를 지워버리려고 했었어. 시모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신우는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은 개판이 되어 버렸고 시부는 신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부를 당장 데려오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알고 보니 신우를 임신시켰던 그 남자는 신우가 해외 출장을 가려고 했던 그곳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우의 전 남편과 한번 크게 싸운 뒤 혼자 바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만났던 남자였던 거죠. 결국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남자와 하룻밤을 함께 했었는데 그게 하필 임신이 됐던 거였고 신우는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도 그곳에서 산다는 말에 무작정 정체도 알 수 없는 그 남자를 찾으러 가려던 거였습니다.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신우에게 화를 냈고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걸 남편이 가로막아 섰네요. 시부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대책 없는 시모와 신우를 그 자리에서 내쳐 버렸어요. 결국 시모는 신우와 아이를 데리고 신우가 살던 집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신우와 연을 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신 상태세요. 그리고 시모가 몰래 저지르려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용납을 할 수 없으셨는지 두 번 다시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말라며 현재 별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시부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시부는 시모와 함께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우는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고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남자를 찾기 위해 해외로 떠난 상태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대책 없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들이 시댁 집안을 무너뜨리게 되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저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계속 요청 중이에요. 저 때문에 해외로 입양을 보내지 못했다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 집안 사람들과 최근에 엮이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다시 마주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3년 전에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 형님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남편의 직업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기 일을 했었는데 2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꾸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한식 식당을 운영하셔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였어요. 그때 당시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전체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려서 정전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식당만 전원이 내려가고 다른 건물들은 멀쩡해서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원이 떨어졌던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었고 도움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전기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빠에게 여쭤본 뒤에 전기실로 처음 본 사람을 안내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남편과 첫 만남이었고 연인 사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저희 식당에 문제가 생겼던 건 전기를 사용하는 양에 비해 차단기 용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메인 차단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침착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동료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차단기 하나를 구해오라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끝나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에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셨었죠. 알고 보니 그날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나온 거였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었었죠. 남편은 저희 식당에 자주 왔었어요. 알고 보니 현장이 가까웠었고 부모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이 그 사람의 입맛에 맞았는지 얼굴 보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죠. 첫 만남이 너무 강렬했던 건지 자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저에게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부모님 식당을 고정으로 이용하던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첫 만남 때 이미 좋은 인상으로 각인이 되어 버렸고 꽤 오랜 시간 식당에 방문을 했던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결혼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항상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은 되었었지만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끝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일사천리로 부부관계로 이어졌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숨기고 있었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엄청난 배신으로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현장들을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며 일을 했었는데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큰 단점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하는 느낌으로 출발했었는데 저녁 늦게 도착한 저는 남편이 지내고 있는 숙소 쪽으로 걸어가면서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내던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너무 놀라 급하게 몸을 숨긴 뒤 남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찰싹 붙어서는 어디론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그동안 함께 일을 해오던 팀원들도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데 인원수에 맞춰 여자 한 명씩 품에 끼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눈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진한 접촉을 하는 팀원도 있었죠.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을 믿기 어려울 만큼 팀원들 사이에 껴있던 남편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라 숨이 가빠올 정도였어요. 남편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여자에게 거침없는 접촉을 하고 있었고 뭐가 그리 좋은지 맥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고생하는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려고 온 것뿐이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 터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저런 더러운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역겨워 화장실로 들어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들과 그 생활들이 익숙해 보이던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해 놓기 위해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들을 전부 핸드폰 안에 담았습니다. 너무 크게 실망을 했는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 몸을 돌리는 순간 팀원 중 한 분이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났지만 건물을 나와 택시에 올라타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전화를 받아봤자 거짓된 변명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상태로 되돌아온 저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어요.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제가 알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모든 상황들을 해명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제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하길래 너무 큰 배신감에 제 손은 남편의 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모습이 가식처럼 보였죠. 용서?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당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부 다 목격했는데 지금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팀원들과 술 먹고 노래방 가면 여자들 불러서 노는 게 일상이었던 거잖아. 내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더는 당신과 같이 못 살아. 그건 그냥 내 팀원들 사기 좀 올려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정기일이 얼마나 고된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라고 여자 좀 불렀어. 당신이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팀장이면 팀원들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내 돈 들여가면서 팀원들 스트레스 풀게 해주는 건데 나는 그 자리에서 목석처럼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분위기도 좀 맞춰줘야 하니까 함께 했던 것뿐이야. 아주 잠깐 몇 시간만 즐기는 자리인 것뿐이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나는 오직 당신 하나뿐이고 일로 우리 관계가 멈춰지는 건 싫다고. 그럼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런 식으로 놀아야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나랑 만나기 전부터 그래 왔다는 건데 내가 몰랐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팀원분들 중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진 분들도 있지 않아? 그분들 와이프는 자기 남편이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면서 여기저기 접촉하는 거 알고 있대? 내가 직접 연락처 알아내서 물어볼까? 총각이면 몰라.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으면 그런 자리는 알아서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총각들과 똑같이 놀 수가 있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했겠어? 당신이 너무 순수해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니까. 비즈니스잖아.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팀원들 부리는데도 어렵지 않다고. 원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어. 나는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팀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즐기고 있던 건 당신 아니야? 눈빛 자체가 달랐는데 어디서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그럼 내가 돈 내는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야?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업무의 연장선이고 사람들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주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짐을 챙겼고 남편은 그런 저를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집 밖을 뛰쳐나오게 되었죠.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부모님께서는 많이 실망하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온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은 저와 이혼할 수 없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이혼을 결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저와 대화를 원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남자들이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좀 불편하구나. 네가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찾아갔었다며.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너희들 사이는 지금도 깨가 쏟아졌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거니? 남자들이 하는 일에는 참견하는 게 아니란다. 제가 이 사람과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 증거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실 텐데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처음 본 여자와 찰싹 붙어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 뒤만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보니까 남편이 왜 그 여자와 단둘이 걸어가고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방 건물 앞에 몇 개 호텔이 있던 게 기억이 나서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날 이 사람을 목격했을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몇 군데의 호텔에 들어가 관계자분께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정말 아니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여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벌써 영상 속의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눈을 감아줄 수가 있겠어요? 직업상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옮겨 다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활했을 것 같은데요. 동서,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진정하는 게 좋겠어. 남자들이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라고. 서방님이 뭐라고 했어?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거라잖아. 당근을 줘야 채찍을 휘두를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서방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줄 수 있겠어? 리더라고 모든 걸 속으로만 삭히고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 서방님도 사람이야. 똑같이 힘든 입장이라고. 남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서방님은 안 놀고 싶었겠어? 동서가 두 눈으로 안 봐도 될 일을 연락도 없이 몰래 가는 바람에 보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동서한테도 잘못이 없다곤 할 수 없는 거야. 서방님이 다른 여자들한테 몸은 좋겠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 우리 더는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동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흠집 하나 없는 건 아니잖아. 남자들은 다 그래. 원래 우리 그이도 지금 해외 출장 떠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는지 나도 그건 알 수 없잖아.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결혼했으면 서로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끝까지 믿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둘이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이혼이야? 그럼 형님은 아주버님이 해외 출장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생활을 해도 다 이해해 준다는 거네요.
그럼 형님이나 그렇게 천년만년 이해하고 사세요. 지금 제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달라요. 형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나머지 작성하고 내일 법원으로 나와. 별것도 없는 집안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고 있네. 동서는 서방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안 만났어? 그동안 살면서 혼전순결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할 것 다 해왔었으면서 엄청 순결한 척한다. 보면 동서 같은 여자들이 나중에 더 바람 피우고 남자에게 환장하던데? 시모도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지만 형님은 상상 이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보여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준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끝내긴 했었지만 저는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온갖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면서 저에게 끝까지 상처를 주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었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동안 전 시댁 식구들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잊혀갈 때쯤 어느 날 제 눈앞에 반갑지 않은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 형님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식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미화복을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던 터라 꼴이 말이 아니었었죠. 항상 식당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오시는 손님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주변 청소는 한가해질 때면 습관처럼 해오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 형님이 보게 되었고 함께 걷고 있던 일행들에게 제가 듣지 못하게 수군거리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 형님이 저를 보며 걸어오더니 비웃으면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아직도 이런 미화복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딱 꼴을 보니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로 지내왔었나 봐. 예나 지금이나 넌 그 옷이 딱이다 딱. 서방님과 이혼해준 덕분에 지금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 아이까지 생겨서 집안에 경사가 났다니까.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대기업 여자라고. 내가 최근에 여기 근처에 이비인후과를 개원했거든. 우리 그이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괜찮은 위치에 하나 차려줬는데 어디 불편한 곳 있으면 한번 찾아와. 이쪽 지역에는 너처럼 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환자가 끊임없이 있더라고.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나보고 천하다고 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천하다는 건데요? 그럼 그쪽은 의사라서 양반이라는 건가요? 겉모습이 의사면 뭐예요? 입이 상스러워서 신분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미아복을 입고 청소하면 천한 거고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양반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걸 따지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비키죠.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돼서 서둘러 청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식당은 오지 마세요. 전형님은 제가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옆에 같이 있던 일행들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더니 저를 밀치면서 입고 있던 미화복을 붙잡아 강하게 넘어뜨렸어요. 제가 눈을 치켜뜨고 전형님을 노려보는 순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과거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뺨을 올리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전형님에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게 되자 부모님께서 밖으로 나오셨고 엄마는 전형님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서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게 되자 전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도착한 외제차 차량에서 내린 한 사람은 3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할 때 잠깐 뵀었던 시숙이었습니다. 전형님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희 가족을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 시숙에게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숙의 손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전형님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면서 병원문 닫기 싫으면 저에게 싹싹 빌라고 제가 아닌 전형님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숙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형님은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해 결국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시숙이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아? 이 사진을 보고도 너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건 아니지? 설마 당신 나 지금 미행한 거야?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기로 했었잖아.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여긴 그냥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게 된 곳이라고. 네가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진을 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를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봤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제대로 답을 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 세상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줄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안 돼? 나 의사야. 동네 창피하게 이럴 거냐고. 의사면 뭐해?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개원한 그 병원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알기나 해? 저기 재수 씨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라고. 뭐라고? 내가 지금 개원한 병원이 저분의 소유로 된 건물이라고? 말도 안 돼. 이깟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어? 그 건물이 얼마나 큰데?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꼴을 봐봐. 절대로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누가 봐도 입에 겨우 풀칠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사과하길 바라기라도 하는 거야? 의사인 내가 이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상황 파악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까지 갔어?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 순간 앞으로의 인생은 끝나게 될 줄 알아. 시숙의 직업은 변호사로 거의 해외 기업들을 담당해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한번 틀어지고 나서 형님만 시댁에 왕래를 하고 시숙은 아예 시댁에 오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얼굴 뵌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처음 보게 된 모습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전 형님이 시숙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여성 전용 마사지를 받는 곳이라고 변명을 했었지만 그곳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남자와 계속 만남을 가지다가 임신을 해서 그 남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들어가게 되었고 변호사인 시숙이 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뒷조사를 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과거에 저한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했던 전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와서 전 남편을 이해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건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아빠는 시숙을 결혼식 날 때 아주 잠깐 인사만 하게 된 터라 얼굴을 자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시숙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형님과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저희 뒤에 계신 부모님을 보고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는 계약 기간까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등을 돌려 버리셨어요. 당황한 전 형님은 저희 가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잡을 수는 없었죠. 거기에다가 시숙 또한 전 형님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진 뒤 뱃속에 있는 아이나 잘 키우라면서 그동안 형님이 가졌던 모든 걸 다 빼앗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형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고 끝내 이혼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죠. 현재 이혼 문제로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숙은 저희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시숙 이름으로 계약한 병원까지 빼버리려고 준비 중인 상태라 전 형님은 발만 구르고 있는 중이죠. 시숙이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압박을 했는지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얼마 전에 저희 식당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전 형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형님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전 남편이 전기 공사를 하다가 안전부주의로 감전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잘 살 것처럼 떵떵거리던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그 사람과 결혼한 아내분과 아이가 참 불쌍하더군요. 그 집안 사람들의 지저분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인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 형님의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전 형님이 활개치고 다니는 걸 또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잖아요. 전영님 또한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거라 생각해 저희가 받은 상처와 영업 방해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결혼 생활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결국 서로 남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과 처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싸우는 일 없었고 서로에 대해 존중해 주면서 살아왔었는데 작년에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혼자 계신 시모가 밥 한 끼 하자면서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제일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갈 수도 없는 건데 시모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남편이 만들었고 제가 따로 약속이 있다고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었죠. 시모가 혼자 계시다 보니 남편은 항상 신경이 쓰인다면서 같이 가주길 원했었어요. 제가 못 가면 혼자서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얘기하면 시모에게 전화해서는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버려 그런 상황들이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게 되었죠. 그냥 밥 한 끼 먹고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굳이 만나서 대화 좀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걸 꼭 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었어요. 시댁 문제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행동들이 불만을 쌓이게 만들었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외로워서 저희를 부르는 거라면서 되려 저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혼자서 지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아들 얼굴 보는 낙으로 사는데 그것도 네 눈치를 봐야 하니? 나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니?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왕 오는 거 좋게 웃으면서 오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해줘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내 주위 사람들 보면 마누라가 알아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먼저 얘기 꺼낸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항상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부부가 된 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이걸로 감정이 상해야 되는 거야? 정말 말 이상하게 하네.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나쁜 며느리인 줄 알겠다.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 적 있어? 나야말로 서운하지. 주말만 되면 어머님 집에는 항상 와야 하는 거고 우리 집에는 왜 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부모님이 다 계시고 어머님은 혼자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율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건데? 내 친구들은 남편이 알아서 친정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다는데 당신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 혼자 오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굳이 따라와야 하는 건데? 나 없을 땐 밖에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외식하면 되는 거잖아. 한 번 같이 안 오면 남자가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당신은 어머님 댁에 오면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있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잖아? 그렇다고 우정이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더 오기가 싫은 거라고. 너는 셰미가 옆에 있는데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보고 있는데도 큰 소리 치면 집에서는 아주 잡아먹으려 들겠다. 저는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의사소통이 벽이 생긴 것 마냥 시모와 남편은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본인들 생각만 할 뿐이지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죠. 참는데 한계가 오게 되자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는 거친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동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한동안 조용했던 남편이 주말이 오자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엄마 집에 좀 다녀오는 게 어때? 엄마가 요즘에 몸이 좀 불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셔서 신경이 좀 쓰이는데 당신이 같이 좀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하지 않겠어? 나 오늘 친정에 가기로 했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순서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도 안 하잖아. 그냥 어머님 댁에 가자고 하면 내 일정은 어떻게 할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오늘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당신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 남편은 친정은 다음 주에 가라면서 강압적으로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려 했어요. 또다시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었고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게 되었죠.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뒤 집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이런 일로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제 딸한테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해하면서 말을 잘 못하길래 무슨 일이 생겼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자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모가 쓰러져 있었다며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진 뒤 수술실에 들어갔다면서 의사가 중풍이 온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시모가 쓰러지자마자 발견된 게 아니라서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린 뒤 병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니 시모는 수술실에 계셨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혈관 장애로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때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후유장애가 크게 오지 않았겠지만 꽤 오래 방치가 되어 있던 상태라 문제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술실 앞에서 시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걸어오던 남편이 저를 보며 갑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남편은 뺨을 올려 버렸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가자고 했을 때 바로 따라왔으면 우리 엄마가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만약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네가 감히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대? 오면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내 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남한테 탓을 돌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뺨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나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지른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자는 거지?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돼. 이기적인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라고.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자. 그리고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너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남편의 막말에 뺨을 올려 붙였고 수술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한테 뺨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남편의 행동에 많이 놀라셨는지 화를 내셨고 이런 상황이 오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이혼 절차 밟으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결국 더는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를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해봤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서로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이혼 서류를 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시모가 누워 계셨고 남편이 그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하고 있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시모와 남편 앞에 섰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모의 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길래 건네주었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그만 나가주길 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고 시모의 몸 상태가 많이 심각하냐고 물어보니 반신불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길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동안 생활했던 짐들을
한쪽으로 쌓아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랑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너는 지금 머릿속이 온통 이혼으로 꽉 차 있냐? 이혼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이 원한 거잖아. 그때 수술실에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 나는 이혼 못 해주니까 정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가던지 우정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다고 내 뺨을 때려?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내 뺨에 손을 올렸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아니야? 어찌됐든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 서류 다시 가져가. 그리고 내일부터 병실에 누워 계신 우리 엄마 좀 살펴드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난리를 쳐놓고 당신 정말 철판 하나는 두껍다.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내가 태평하게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인데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이제야 왜 나랑 이혼하지 않으려는지 알겠네. 어머님이 중풍으로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니까 도와줄 손은 필요할 것 같아 나랑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이혼하면 어머님은 당신이 전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 아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럼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억지 부려봤자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면 나는 소송으로 갈 거고 이런 집안에서 우정이를 키울 바엔 차라리 우리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인 환경 안에 사는 게 아이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붙잡을 생각하지 마.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 해도 우리 관계 더는 좋아질 수 없어. 이 집은 공동 명의인 거 알지? 당신도 빠른 시일 내에 짐 다 싸놓고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처분해서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나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옆에 있어줬을 때 잘했어야지.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게 빠를 것 같네.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던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결국 결과는 똑같아질 것 같아 더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회사 일이 바쁜 시기였었죠. 문제는 출장까지 잡혀 있어서 아이를 엄마한테 맡겨야 했었고 3일간 지방에 있어야 되는 신세라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지방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말에만 올라오셨는데 그 사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었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저와 아빠 몰래 혼자서 검사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고 그 결과를 제가 출장 갔을 때 듣게 된 거였죠. 병원에서 좀 심각하게 보셨는지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말에 엄마는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아빠한테는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건 위험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주말에 오셨을 때 알려주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안한데 당신 오늘 바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입원 수속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병원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참네. 우리 엄마 병수발 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보고 장모님 입원 수속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이혼하겠다며. 네 엄마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꼴의 사이라고. 그래도 그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곧 남이라고 아예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갑상선 암이래. 서둘러 수술 날짜 잡아야 하고 입원 수속 밟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입원할 수 있게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어? 돈을 받아쳐 먹었으면 할 도리는 하라고 이 망할 놈아. 끝까지 밑바닥만 볼 거야? 돈은 돈이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내가 왜 움직여야 돼? 우리 엄마 간호해 드리는 것도 힘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입원 수속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도움 필요할 때만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손 벌리던 놈이 그게 할 말이야? 네가 나 몰래 사고치고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빌린 돈 이번에 이혼할 때 전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별것도 없는 게 꼴의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나 몰래 대출받아 사업했다가 망해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수습하려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갔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겠지. 충분히 당신 마음 알게 됐고 서둘러 이혼 준비할 테니 법정에서 보자.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인연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너는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는 남편과 제가 전화한 사실을 모른 채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입원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해야 하냐면서 막말을 퍼부은 뒤 끊어버렸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셨어요. 그동안 사이한테 해준 것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면서 상처를 크게 받으셨는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들이 너무 큰 후회로 밀려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도움을 받았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서 입원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변해가는 모습에 더는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날 서둘렀지만 병원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엄마 혼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엄마의 얼굴을 잠깐 본 뒤에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제 딸을 데리고 가려는데 학원 앞에 남편이 서 있길래 서둘러 내린 뒤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딸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데려가려 하길래 딸의 팔을 낚아챈 뒤에 남편의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딸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온 거라며 같이 시간도 못 보내냐고 화를 냈어요. 제 딸을 남편의 곁에 두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무시하고 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눴다면 아마 딸이 보는 앞에서 제 손은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갈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었고 그렇게 병원을 다시 도착해 엄마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뒤따라왔는지 병실 문을 열고 상황을 살피면서 들어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간 뒤 참고 또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저를 남편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가서 너희 엄마나 챙겨. 너 같은 놈을 그래도 사이라고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하냐고? 아무리 우리가 막장으로 가고 있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도 당신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8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아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고 충분히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장모님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당신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나도 회사 생활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지쳐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서 나도 많이 힘들어. 그런데 아까 병실 앞에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장모님이 20억 점포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나 예전에 사업 말아먹고 도와주신 이후로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든. 그리고 요즘 들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 회사 생활은 계속 묶여 있으니까 우리 엄마 병간호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장모님이 이번에 점포 인수하면 나도 자리 하나 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사위 노릇 잘할게. 그리고 좀 전에 했던 말들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우정이 이제 1학년이야. 벌써부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는 거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자. 그래도 안 좋은 추억보단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았었잖아. 아까 우리 엄마랑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니? 점포 인수한다니까 갑자기 나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나 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네 딸 노릇을 자기가 왜 하냐고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으면서 우리 엄마 점포가 욕심이 나니?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하지 그랬어. 너는 보면 항상 앞날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혼하는 거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으니까 중풍 걸린 네 엄마 아들 노릇이나 해.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이혼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서류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을 거야.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도장 찍고 깔끔하게 갈라서는 걸로 하자. 평생 중풍 걸린 네 엄마 병수발 들면서 잘 살아봐. 저는 가지고 있던 이혼 서류로 남편의 얼굴에 뺨을 날려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불안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더 치밀어 올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뜯어 말리는데도 억지로 병실까지 들어와서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그 모습이 전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저와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병실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저희 가족은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고 소송으로 밀어붙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 버렸네요. 아빠도 남편이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지만 이미 이혼을 하게 됐고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우정이를 봐서라도 참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엄마는 다행히도 갑상선 수술 결과가 좋아서 충분히 쉬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태세요. 저희 가족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효자인 척 하던 남편은 혼자서 버거웠는지 끝내 시모를 요양원으로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처럼 행동하더니 저와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 시모를 요양원에 바로 보내는 모습을 보니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적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헤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가 잘 돼야 그 사람이 더욱더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